단백질을 더 성실하게 챙길수록 오히려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 들리면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진료실에서 30년 넘게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달걀도 챙기고 우유도 빠짐없이 드리며 어떤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까지 따로 준비해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일어서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김준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노인과에서 32년 동안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드시고 정성껏 보충하시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자신의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의 수도관이 오래되어 녹이 슬었다면 아무리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물은 집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단백질은 그 물과 같습니다. 75 이후의 몸은 이미 오래된 수도관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관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보충해도 결국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낭비될 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약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모두 전통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익숙했던 맛이며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식재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 열심히 보충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이고 어디서부터 바꾸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조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내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어르신이 계십니까? 이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원리를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에 적혀있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30해가 넘는 시간 동안 실제 환자들을 보며 하나하나 몸으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식사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시고 단백질도 부족하지 않게 챙기시는데도 근육은 해마다 줄어드는 경우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몸의 규칙이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75을 넘어서면 근육세포가 영양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들어온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고 앞에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데 창고 문이 닫혀 있어서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하고 결국 입구에서 썩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상태를 의학에서는 합성대사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몸이 받아들인 영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더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문을 열고 길을 뚫고 막혀있는 흐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5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그 효과는 겹쳐지며 커집니다. 이제 5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면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메밀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메밀국수, 메밀전병, 메밀죽, 그 메밀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비에 좋고 혈당에 도움이 되는 곡물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메밀과 근육의 관계를 떠올리는 분은 10분 중 9분은 없었습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의 역할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기를 고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혈액을 통해 근육세포까지 이동하려면 모세혈관을 거쳐야 합니다. 이 모세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관이 탄력 있고 부드러워서 물이 빠르고 원활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흐름이 약해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루틴은 이 낡은 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 혈액과 그 안의 영양이 근육 조직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중국 임상영양 관련 연구에서도 루틴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미세순환 개선과 근육 조직 상태의 변화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루틴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밀을 끓였을 때 국물 안에 영양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물을 버리거나 삶은 뒤 찬물에 헹궈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성분이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메밀은 국물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성함은 김영수 씨였고 나이는 71살이었습니다. 서울 인근에서 공장 기술자로 오래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오셔서 말씀하시길 매일 메밀을 먹고 있는데도 별 효과를 못 느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드시는지 여쭤보니 삶아서 건져 먹고 국물은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계셨다고요. 그분이 잠시 멍해 있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헛수고를 한 건가요? 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 주에 다시 오셨을 때 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본인도 발을 디딜 때 힘이 생긴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밀을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80에서 100g 정도를 죽으로 끓이거나 면으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 찐빵 형태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물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거나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길을 먼저 고쳤다면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길이 열린다고 해서 문까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바로 그 안쪽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 앞에 앉으시더니 아무 말 없이 2 손을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피부는 아직 두툼했고 손바닥에 굳은 살도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손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진수 씨, 나이는 73살이었고 평생 목수로 일하며 38회를 손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이 손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물 한 컵 드는 것도 불안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식습관을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달걀, 두부, 생선, 돼지고기까지 빠짐없이 다 챙겨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육세포에서 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섭취한 단백질의 대부분이 소화 과정에서 흩어지고 실제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양은 절반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세포의 안쪽 문에 있었습니다. 근육세포의 바깥에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막이 존재합니다.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막이 부드럽고 유연해서 영양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쁜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막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경첩이 녹슨 문을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어리입니다.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APA와 DHA가 핵심입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막 안으로 직접 들어가 막의 구조를 다시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건강보고서와 노년 영양연구에서도 고령층이 충분한 오메가3을 섭취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정어리는 뼈째 먹는 생선이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까지 함께 공급해줍니다.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여러 가지 보충제를 대신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일주일에 4번 정어리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신선한 것은 찜으로 드시고 통조림은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 주에 아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 주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무를 들어 올렸는데 손이 훨씬 안정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0번째 주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악력은 기존에 13kg에서 18kg까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먼저 제 손을 잡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지만 저는 그 손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어리를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것이든 냉동이든 모두 괜찮고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오메가3을 가장 잘 보존합니다. 통조림을 선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일반 식물성 기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80에서 100g 정도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메밀과 함께 드시면 하나는 길을 열고 하나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되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길이 열리고 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쉬지 않고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양을 보충해도 그만큼을 뒤에서 계속 깎아내립니다. 이 존재의 이름은 만성 저강도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거의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존재하지만 통증도 없고 붓지도 않으며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근육을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노란색 가루가 담긴 통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카레를 만들 때 한 번 쓰고 나면 그 뒤로는 찬장 한쪽에 넣어둔 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미 2000년이 넘게 사용되어 온 재료로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은 커큐민이라는 물질인데 이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오래된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흰개미가 집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다시 망가지고 고친 만큼 또 무너집니다. 이 흰개미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커큐민이 하는 일은 흰개미를 한 마리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지휘하는 중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전체 활동이 흐트러지고 파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섭취한 영양이 몸 안에 남아 쌓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염증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루킨-6과 고감도 C 반응, 단백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내용은 영양소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커큐민을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싼 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즉, 강황을 사서 매일 음식에 넣어 먹더라도 실제로 혈액에 도달하는 양은 극히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후추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간에서 커큐민을 분해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결과 커큐민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무르고 농도도 높아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흡수율이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원래 일부 전통 요리에서도 이 조합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왔지만 그 이유까지 알고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을 거의 완성한 뒤 불을 끄기 직전에 강황 가루를 반 스푼 정도 넣고 그 위에 간 후추를 살짝 뿌리면 됩니다. 또는 강황을 넣은 볶음밥에 달걀 하나를 더하고 후추를 곁들여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꾸준히 약 4주 정도만 유지해도 몸 안에서 흰개미처럼 작동하던 염증의 힘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금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강황이 약하게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 열리고 문도 열렸으며 안에서 갉아먹던 염증도 어느 정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끊어져 있던 선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선을 스스로 끊어놓고도 그것이 오히려 몸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 노른자를 드십니까? 아니면 버리십니까? 만약 드시지 않는다고 대답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택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불완전한 정보에 이끌려 오신 것뿐입니다. 지난 세기의 80년대와 90년대 이후로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건강 프로그램과 영양 지침에서 제한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75을 넘긴 분들에게 노른자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신 근육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는 재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뇌에서 근육으로 내려오는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 물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콜린입니다. 그리고 콜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만약 오랫동안 노른자를 먹지 않으면 콜린 섭취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이 닳아서 전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근육은 어디서부터 작동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노른자는 류신이라는 중요한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시키는 핵심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대한림상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젊은 사람보다 거의 절반 이상 더 많은 류신을 섭취해야 같은 수준의 근육 합성이 일어납니다. 노른자는 콜린과 류신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실제로 완전한 달걀 1개가 노른자를 제거한 달걀 2개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정호 선생님이라는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68이었고 평생 서울에서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의사 선생님, 저는 5년 넘게 노른자를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거의 줄이고 그렇게 조절해 왔는데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허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정보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4번째 주에 메시지를 보내오셨을 때는 아직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호선이 다시 연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계속 유지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째 주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제 일어날 때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보조 없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걸음도 달라졌고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더 하면 될까요? 저는 지금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노른자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요. 노른자를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2개의 달걀을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고 삶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높은 온도로 기름에 튀기는 조리는 콜린 성분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1개는 전체 달걀로 1개는 흰자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노른자를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메밀죽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납니다. 이제 길은 열렸고 문도 열렸으며 안에서 갉아먹던 요소도 어느 정도 억제되었습니다. 신호도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한 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역이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발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노년기의 근육 건강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근육세포의 작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장근육축이라고 불립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 국내외 여러 학술지와 자연대사 분야 연구에서도 점점 더 많은 근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짧은 사슬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혈액을 타고 근육 조직까지 이동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즉 근육이 잘 만들어지느냐는 단순히 단백질을 얼마나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 안에 있는 미생물 환경이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대사 및 관련 국제 학술지에서도
장내 환경이 좋은 노년층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근육 합성 효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내 환경을 가장 잘 살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콩을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먹어온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부를 넣은 찌개나 채소와 함께 볶아 먹는 반찬 등 일상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은 더욱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고 동시에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다양한 활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발효식품은 장내 균형을 안정시키고 장 근육축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 결국 근육이 단백질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마다 떠오르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성함은 이순자 씨, 나이는 79이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평생 재봉 일을 하셨고 18살부터 시작해 40년 넘게 동네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막내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고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으며 복도를 벽을 짚고 한 걸음씩 옮겨야 할 정도였습니다. 의자에 앉으시고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해보겠다고 이러는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치료가 가능하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옷을 지어 오셨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셨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여러 문제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합성대사 저항이 심했고 장내 균형도 무너져 있었으며 만성 염증 수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충분히 변화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단순한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메밀죽과 완전한 달걀 1개, 점심에는 된장을 활용한 찌개나 두부 요리, 저녁에는 정어리를 찜으로 드시거나 두부와 함께 끓인 국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강황과 후추를 함께 사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별도의 보충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구성했습니다. 네 번째 주에 따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직 특별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장내 환경이 다시 안정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번째 주에는 본인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훨씬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혼자 시장에 다녀와 원단을 사왔다고 하셨습니다. 10번째 주에는 따님과 함께 다시 오셨는데 따님이 문을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손주 옷을 직접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봤고 그분은 울지 않고 차분하게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손이 아직 움직이면 마음도 아직 늙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지금도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16번째 주 검사에서는 악력이 기존의 11kg에서 16kg으로 올라갔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으며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설문지에는 이제 혼자 장을 보고 요리를 할 수 있어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담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발효콩 음식은 하루 20에서 30g 정도를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면 충분합니다.
찌개나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발효 방식이 유사한 다른 콩 식품으로 대체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염분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하루 전체 섭취량을 고려해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5가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5가지 음식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개선 방법이지 어떤 질환을 단번에 해결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약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조절하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30일 계획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영양학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5가지를 한 번에 들으면 막막하게 느끼시는데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씩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단 한 가지 아침 식사부터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을 메밀죽으로 바꾸고 여기에 완전한 달걀 1개를 함께 드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국물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식단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2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소화 상태가 어떤지, 수면은 어떠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십시오. 8째 날부터 14째 날까지는 여기에 정어리와 발효콩 음식을 추가합니다. 점심 식사에 콩이 들어간 반찬을 하나 넣고 저녁에는 정어리를 한번 드시면 됩니다. 찜으로 드셔도 좋고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첫 주보다 줄어드는지, 걸을 때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지를 느껴보십시오. 15째 날부터 21째 날까지는 요리에 변화를 더합니다. 조리를 마무리할 때 강황 가루를 넣고 후추를 함께 사용하십시오. 달걀은 하루 2개로 늘리고 반드시 노른자를 포함해 드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5가지가 모두 일상 식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가벼운 활동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의자 등을 잡고 10분 정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서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육에게 아직 쓰이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2째 날부터 30째 날까지는 간단한 변화를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첫날과 비교해 속도나 안정감이 달라졌는지 느껴보시고 계단을 오르며 어느 지점에서 다리가 피로해지는지도 기록해 보십시오. 이러한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일이 지나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는 부작용이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드시고 누구보다 신경 써서 보충하시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성대사 저항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리적 변화입니다. 만성염증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장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과학적 현상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은 포기해야 할 나이가 아닙니다. 79의 이순자 어르신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셨고, 평생 몫으로 일하셨던 박진수 어르신의 손은 다시 안정된 힘을 되찾았습니다. 5년 동안 노른자를 버려왔던 김정호 선생님도 다시 식탁에 달걀을 올리고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아주 작은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든 주변 누군가를 위해서든 진지하게 답을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답을 찾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이 내용이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부모님을 걱정하는 형제일 수도 있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혼자 지내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전달이 그분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가지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한 번에 모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지난 32년 동안 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를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모든 걸 빠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손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면 마음도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